저를 믿고 반복 학습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도 제가 받은 점수 이상으로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1유형에서 데이터 정제하기입니다. 이번 강의는 제1유형에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이고 데이터 정제하기 항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 기사 실기시험 강의입니다. 제1유형에서 데이터 전처리 작업입니다. 첫 번째, 데이터 정제하기에서는 결측치 확인하기, 결측치 해결하기, 이상치 확인하기, 이상치 시각화 확인하기, 이상치 해결하기, 중복값 제거하기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 변환하기에서는 수치형 변수, 로그 지수 변환하기, 수치형 변수, 정규화, 표준화 변환하기, 범주형 변수, 인코딩하기. 세 번째, 날짜, 시간, 데이터 처리하기에서는 데이트 타임, 속성으로 변환하기, 조건을 통한 연산하기. 이상치 확인하기, 잠깐 이것도 알자. 이상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4분위수를 활용하는 방법,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하는 방법, 시각화 방법, 군집 분석 방법, 기타가 있습니다. 주로 4분위수와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시각적으로도 확인을 합니다. 자, 4분위수는 우리가 많이 배웠죠? 배웠었기 때문에 넘어가고, 표준 정규 분포는 즉 어떤 값들을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서 그 표준 정규 분포 값이 3보다 크다면 이상치로 확인을 하고, 또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이상치로 확인을 합니다. 시각화를 활용하는 방법은 박스플롯이 있고, 히스토그램 혹은 밀도 차트, 시계열 차트 등을 확인해서 분석가가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면 되고요. 군집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죠. 군집에서 벗어난 애들은 이상치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로 ESD가 있고요. 기하 평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마할 로비스 거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LOF, 아이포레스트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상치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로 우리는 4분위수와 표준 정규 분포를 활용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상치를 대체를 할 때 반드시 이상치는 제거할 필요가 없습니다. 분석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데요. 저 역시도 그 값이 현실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이라고 하면 비록 분포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상치지만 절대로 제거하지 않습니다. 이상치를 대체하는 방법은 중앙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4분위수, 즉 하한값 혹은 상한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변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 강의인 데이터 변환하기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로그 지수 변환을 통해서 이 이상치의 분포를 감소시키는 것도 가장 유용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손실도 없고 데이터의 왜곡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우선은 기초 통계량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데이터 frame.describe.round. 여기서 보면 이 age 컬럼은 우리가 결측값을 대체를 했는데요. 평균이 30살이고 표준 편차는 13살이네요. 민, 최소값은 0, 맥스, 최대값은 80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이상치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이 맥스 값이 예를 들어서 120, 110, 뭐 이와 같은 값이 있다고 하면 타이타닉이 있는 시대에서 생각을 해보면 오류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SIBSP, PARCH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이상치가 없어 보입니다. 자, 페어. 페어 변수를 보니까 평균은 32가 되네요. 그리고 표준 편차는 50이 됩니다. 근데 이 맥스 값이 512가 되네요. 현재 이 민과 표준 편차로 봤을 때는 상당한 이 고가로 생각이 되고, 우리는 이 512를 한번 이상치로 생각을 해보고 이상치 관련된 이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페어 변수에 이상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IQR 기준 이상치 판단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치 기준 수립을 해야 되겠죠. IQR 우리가 많이 해왔었고, 그래서 코드 설명은 간단히 하겠습니다. Q1을 구하고 Q3를 구하고, IQR은 Q3 빼기 Q1입니다. 그래서 Q1, Q3 IQR을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되고요. 자, upper, 즉 상위 이상치 판단 기준의 값은 Q3 플러스 1.5 IQR이 되고, lower, 아래쪽 하한치 이상치 판단 기준은 Q1 빼기 1.5 IQR입니다. 이 이상치 판단 기준 값을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상치의 수를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컨디션 1은 DF fair, upper보다 큰 값이 바로 상한 위쪽에 있는 이상치가 되고, DF fair lower보다 작다, 이 값이 컨디션 2, 즉 하항치 이상치의 값들을 필터링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len df 컨디션 1과 len df 컨디션 2를 출력을 해보면 컨디션 1, 즉 upper 값은 116개가 나고 하한치 lower 이상치는 0이 나오네요. 이상치가 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시각화를 통해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석가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삭제를 하거나 대체를 하거나 변환을 하거나 이런 처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age 변수에 이상치가 있다고 가정을 하고, 이번에는 동일하게 표준 정규 분포 기준으로 이상치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 표준 정규 분포, 우선은 age의 민값을 구하고요. age의 표준 편차 값을 구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란 각 값에다가 평균값을 빼고 그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이 바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된 값이고요. 표준 정규 분포로 우리가 판단을 한다고 하면 컨디션 1, 즉 상한치는 이 표준 정규 분포 값이 3보다 큰 값들이 되고, 하한치는 표준 정규 분포 값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값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컨디션 1과 컨디션 2의 len 함수를 사용해서 이상치 데이터의 수를 확인을 해보면 상한치는 7개가 되고 하한치는 0개가 되네요. 자, 똑같은 우리가 분포를 가진 값이 있다 하더라도 IQR 기준으로 할 건지 표준 정규 분포 기준으로 할 건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할 건지에 따라서 이상치의 수는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알고 있는 분석가의 주관적인 판단, 실제 그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시각화는 데이터 분석 기사 시험에서는 나오지는 않고 제가 이전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어에 대해서 우리가 시각화를 한번 해볼게요. 박스 플롯을 하게 되면 박스 플롯, 이 페어 값에 대한 이런 IQR 기준으로 의한 이 이상치들이 상측에 표기가 되네요. 자, 히스토그램, 이 페어를 히스토그램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꼬리 분포네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상당히 많은 큰 값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age 컬럼을 박스 플롯으로 시각화를 하는데 제가 이 남녀, 이 성별별로 시각화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IQR 기준으로 봤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이상치가 많다고 판단이 되네요. 자, 이번에는 age 이 분포를 히스토그램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외도까지 파악을 했더니 외도가 0.43이네요. 즉 0에 가깝네요. 정규 분포에 가깝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상치를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age는 대칭 분포입니다. 4분위수를 이용을 해서 하한값, 상한값으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하한값 이하에 있는 이상치는 하한값으로 대체를 하고 상한값 그 이상인 값들은 상한값으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Q1, Q3를 구하고 IQR을 구하고 상한값, 하한값을 우리가 구합니다. 그리고 컨디션 1은 상한치, 이상치를 필터링하는 코드고 컨디션 2는 하한치, 이상치를 필터링하는 코드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np.where 구문이 중요합니다. 이상치를 우리가 대체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합니다. dfag는 이상치를 대체를 하고 그 값을 다시 dfag에 저장을 한다는 말이죠. 이 dfag는 np.where를 쓰고 condition 1, upper, dfag 즉 이 말은 condition 1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값들은 upper 상한값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dfag 그대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다음 dfag는 np.where condition 2, lower, dfag 즉 이 말은 condition 2에 해당하는 이 값들은 lower 즉 하한값으로 대체를 하고 나머지는 dfag 원래 원본 데이터 그대로 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확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대체가 된 이 df의 데이터 프레임의 age 컬럼을 기준으로 IQR을 구해보고 다시 컨디션 1, 컨디션 2로 이상치 개수를 파악을 해보면 즉 컨디션 1, 즉 상한치 이상치는 0, 하한치 이상치는 0이 나옵니다. 자, age를 이것을 시각화해서 출력을 해보면 아래와 같이 특히 남성의 이상치가 많았었는데 아래와 같이 대체된 결과를 시각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잠깐 이것도 알자. np.where 조건문. 이 np.where 조건문은 상당히 파워풀한 조건문입니다. 특히 이상치를 대체를 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데이터의 조건부 변경이나 필터링을 수행할 때 유용합니다. np.where condition 1 upper dfag 즉 이 말은 컨디션 1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하면 해당 값들은 upper 값으로 변경하라는 의미고 dfag 컨디션 1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dfag 즉 그 컬럼의 값들은 해당 값을 그대로 유지하라는 의미가 됩니다. 여섯 번째, 중복값 제거. 중복값을 제거하는 목적은 동일한 샘플이 여러 번 포함될 경우 모델의 학습에 왜곡을 초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중복값을 제거를 해야 되고요. 제거를 하는 것은 열을 제거를 하는 게 있고 중복행을 제거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열을 제거하는 방법은 df.drop columns는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거나 df.drop 그 다음에 되갈로 axis 1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중복된 행을
제거하는 방법은 df.drop duplicates가 되고 혹은 df.drop duplicates subset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특정 열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중복값을 제거를 할 때 그 중복된 열이 동일한 값인지 검증을 해야 됩니다. df.info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지만 인바크드와 인바크드 타운에 대해서 동일성 판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df invalked.value counts를 해서 우리가 인발크의 범주별 숫자를 파악을 해보면 SCQ는 아래와 같이 범주의 값이 할당이 되어 있네요. 이번에는 df invalked town 컬럼에 value counts로 범주형별 이 값들을 파악을 해보면 어때요? 똑같죠? invalked와 invalked town은 SCQ 즉 모든 값들이 같기에 동일한 값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survived와 arrived에 대해서 동일성 판단을 한번 해볼게요. 동일하게 value counts 각각의 변수의 value counts를 해보면 0이 549죠. 1이 342고 arrive는 no가 549고 yes가 342네요. 동일하죠? 즉 0은 사망한 숫자가 되고 1은 생존 숫자가 됩니다. who와 adult male 역시 파악을 해보니 who 컬럼에서 man은 537개가 있고 adult male에서 true는 537개가 있네요. 자, false 나머지 354개는 woman과 child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의미 없는 이 중복된 컬럼을 삭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열을 삭제를 해야 되겠죠. 뭘 삭제를 하냐고 하면 invalked 이 town과 arrive, adult male을 삭제를 해볼게요. 열을 삭제를 하는 거죠. 열을 삭제를 하고 삭제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 저장을 합니다. df는 df.drop columns는 되갈로 invalked town, arrive, adult male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고 print df shape를 해보면 열은 17개가 되네요. 삭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중복된 행을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duplicate rows는 df.duplicated 이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하게 되면 중복이 있으면 true, 중복이 없으면 false로 아래와 같이 중복된 값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보니까 112개가 있네요. 중복된 값들이. 자, 그러면 이 중복된 이 행들을 원본 데이터에서 한번 제거를 해 보겠습니다. df는 df.drop duplicates를 하게 되면 중복된 행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면 기존에 891에서 중복된 값이 112개였죠. 그래서 891 빼기 112개를 하게 되면 779가 나옵니다. 중복된 행들이 제거가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반복과 학습은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